1945년 패전한 일본은 왜 멀쩡하게 존재했고 한반도만 두 동강이 났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을 일본군이 받아들인 다음 곧 미군이 일본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일본에서는 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지시나 권고를 하고 일본 정부가 그것에 따라 통치를 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패전국 일본을 지휘하는 최고 기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연합국 13개국으로 구성되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던 극동위원회였습니다. 인도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버마, 파키스탄 등은 이름만 걸어놓고 일본에 대한 관리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도 활동을 소홀히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여력이 없었고 소련은 동유럽을 접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국도 전후 복구에 신경을 쓰느라 활동할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극동위원회의 의견은 미국의 의견으로 통일되어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전달되는 단순한 구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다른 연합국들의 입김은 거의 없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태평양 전선으로 달려나간 일본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미국은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거침없이 점령했습니다. 버마를 거쳐 인도로 쳐들어가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350여 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다는 인도 침공이 이루어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세를 올리던 일본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후 점차 기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요충지 과달카날에서도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1943년 5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콧대를 꺾어놓으면서 점령했던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의 끝자락 애투섬에서도 전멸당했습니다. 전세는 미국 측으로 급격하게 기울었고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총지휘하는 천황 직속 기관인 대본영은 전선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토만은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절대 방위권을 설정하고 수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7월 미군은 그 절대 방위권 안에 있던 사이판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군인과 비전투원 등 모두 4만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군의 일본 공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3년 가까이 전쟁의 앞잡이였던 도조 히데키가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도조 히데키의 후임에는 한때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조선 총독을 하고 있던 고이소 구니아키를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밥맛없는 인물이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짓을 많이 했던 인물일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 자리에 앉아서 하는 짓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고이소는 소련에게 전쟁을 종식시켜달라는 비밀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런 자가 일본 국민들에게는 1억 총옥쇄, 본토 결전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자기들은 전쟁에 지면 당할 일들이 두려웠지만 국민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비겁하기로 말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속성이며 오늘날 일본 정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본 본토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연합군과의 전투를 위해 국민들에게 죽창 훈련까지 시키는 어이없는 짓도 저질렀습니다. 19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4월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싸웠지만 결국 오키나와가 함락되자 고이소도 총리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1943년 9월 일찌감치 항복한 이탈리아에 이어 1945년 5월 침략 제국주의 동지였던 독일이 항복하자 일본은 완전 고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은 1945년 7월에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고 일본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은 천황제 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제의를 묵살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수많은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완전히 죽은 신 히로히토를 위해 맞지 않아도 될 원자탄을 2방이나 맞고 한반도의 분할을 가져오게 된 시간 끌기를 했던 것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자 승리를 예감한 소련이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와 한반도로 몰려내려왔습니다. 9일에는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속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때 며칠만 항복을 빨리 했으면 수많은 자기 백성들 목숨도 건졌고 우리 민족의 분할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심판받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이 사분할하는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일본은 8월 15일 일본왕 히로히토의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알렸고 9월 2일에 도쿄 앞바다에 나타난 미국 전함 미주리오 위에서 메가도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패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비율을 맞추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맞붙어 싸우던 기세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도 자기들의 자존심도 점령군 앞에 모두 버린 시궁창에 빠진 생쥐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던 신 히로히토도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던 메가더 앞에서는 비참한 신이 되어 굽신거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선택과 일본의 노력으로 일본은 분할 통치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들은 뻔히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성들이야 어디로 가건 말건 자기들 입속 챙기는 데는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민과 국가가 이상할 정도로 소리 없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